자,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앞으로 개혁신당이 가는 길에 대해 가지고 조금 설명하겠습니다. 결국 개혁신당은 지금 시점에서 아까 조금 설명하긴 했는데요. 처음부터 수권정당을 하겠다고 하고 이제 창당을 한 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권정당이라는 네 글자 안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가 뭐냐면은 집권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판단들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수권정당에 반대되는 의미로 약간 그 이념정당 비슷한 개념이 있거든요. 근데 이념정당을 애초에 하겠다고 했으면은 보수의 정의당 같은 역할을 하겠다고 쭉 갈 텐데, 결국 수권정당 같은 경우에는 집권을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전술적 움직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봤을 때 뭐 DJP 연대나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 같은 것들도 그런 어떤 수권을 위한 적극적인 정무적 활동이었죠. 근데 저희가 지금 하는 이런 빅텐트 합당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뭐 그 정도 DJP 정도의 대단한 일이라고 이야기하진 않지만은, 적어도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결국에는 선거 과정에 있어가지고 돌파해야 될 몇 가지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비례 전문 정당이냐 아니면은 그런 지역구 후보를 내고 승부를 내는 정당이냐에 있어가지고 갈림길에 서는 시점이 됐습니다. 지금 이 판단을 하지 않으면은 저희는 자강론으로 가가지고 비례 전문 정당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내부에서 이 논의를 했던 것이고, 그래서 논의 결과 결국에는 지역구 출마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되고 그래야지만 수권 정당에 가까워진다는 인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는 당대표인 제 입장에서는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주요 당직자들 사이에서 통합론자도 있고 그 다음에 자강론자도 있고 그 중간 어딘가에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 통합론자는 지역구 출마를 생각하는 분들, 그리고 그 자강론자는 비례 출마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복잡하니까 더 설명드리기가 곤란하지만은 한쪽을 들어서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자강성을 강화하겠다고 했을 때, 지금의 만약에 언론 지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유지된다고 했을 때 결국에는 뭐 한 자릿수 중에서도 적은 숫자의 의석을 배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그러면 그 안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개혁신당의 주요 당직자 중에 본인이 비례선거를 뛰고 싶다고 하는 사람이 10명이 넘는 상황 속에서, 그러면 이건 그냥 필연적으로 서로 저격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이 뒤로 빠져야 내가 올라갈 수 있는 구조가 되게 되면은 당 자체가 돌아가지 않는 구조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비례 전문 정당에 가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당대표로서 양 갈래 중에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예.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얘기 드리면요. 오늘 아마 그 합당에 대한 논의에 대한 보도를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또 합의 지점이 나와가지고 합당을 선언하게 된 것에 대해 가지고 아쉬운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아쉬운 분들이 가진 아쉬움의 대부분은 저도 공유하는 아쉬움일 겁니다. 왜냐면은 결국 어느 정치인이나 결국에는 자강론이 디폴트고 그 다음에 어떤 현실 속에서 그것에 대한 변화를 줄 때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이게 첫 번째 겪어보는 과정은 아닐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그때 2살의 나이 때죠. 바른정당을 만들어가지고 개혁보수를 하겠다는 과정 속에 참여했을 때, 그때 바른정당은 지금이랑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신당하게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30명 넘는 의원들이 함께 탈당해가지고 바른정당을 구성했고, 시작부터 교섭단체였고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결국은 그 30명이 20명이 되고 그 20명이 9명이 되는 과정 속에서 그때 똑같은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뭐 이름을 밝히기 뭐하지만 그 당시에 바른정당을 주도하시던 분 중에 자강론을 계속 밀고 나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분들과,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합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도 있었죠. 그래서 자강론자들이 계속 바른정당을 많이 이끌었죠. 그러다가 결국 바른정당이 9석인가요? 그렇게 줄어들고 나니까 9석이 되면 교섭단체도 깨지게 되고, 그때부터 현실론자가 많이 득세하게 되면서 결국 바른미래당이라는 당을 만드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국민의당과 합당 과정에 돌입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은 거의 필연의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시점에서도 제가 결국엔 자강론을 이야기하면서 창당에 돌입했던 그런 개혁신당의 당대표로서 기존의 순수한 자강론을 유지해 나갈 수 없게 된 것은 제가 당연히 성과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당원 여러분께 죄송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제가 이 개혁신당에 있어서 개혁신당의 가치들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여러가지 노력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론이라는 것이 수면 아래에서 많이 논의가 되고 그러면은 위에 올라왔을 때는 급작스럽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은 이건 나중에 김용남 의원님과 저와 또 다른 지도부 인사들이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굉장히 개혁신당의 입장을 많이 반영하기 위해 가지고 굉장히 저희가 스스로 까다롭다는 표현하기 좀 그렇고요. 굉장히 조건이 많이 걸린 협상을 했던 것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제가 단언코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지난번에 설문조사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급하게 확인해보고자 했던 건 뭐냐면은 협상의 막바지를 앞두고 특히 주관식으로 답변해 주신 부분들을 굉장히 제가 거의 다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당원들이 어떤 것을 바라고 있는지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굉장히 세심하게 반영하려 노력했습니다. 근데 물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자강론과 통합론의 측면에서 저희가 통합론으로 기우기 시작한 시점에 자강론을 저도 자강론을 선호합니다. 근데 어쨌든 자강론을 선호하는 당원들에게 있어서는 상처가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만약에 개혁신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신다 그러면은 저는 마음이 아프지만은 제가 거기에 대해 가지고 사과하는 것 이외에 제가 자강으로 다시 돌아가자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건 저는 되게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다만 제가 지금 그러면은 개혁신당의 당대표로서 또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결국에는 계속 이 길에서 개혁신당이 가지고 있는 정책적 스탠스와 그리고 여러가지 제도에 대한 관점 같은 것들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하겠습니다. 예, 그거는 제 다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 정치인에 대한, 이준석에 대한 아마 신뢰의 영역일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신뢰가 부족했다고 한다면은 실망감을 느끼실 것이고, 저를 다시 한번 신뢰해 주신다 그러면은 이 길에 함께 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